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와 디올백에 관한 것입니다. 백선민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도포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작년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를 만나서 선물이 드는 쇼핑백을 건넸고, 김건희는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꺼리낌 없이 선물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 쇼핑백 안에는 대략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들어있었고, 김건희가 자꾸라는 표현을 썼듯이 작년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한 게 밝혀졌습니다. 예,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는 몰라도 손님을 맞이하는 김건희의 복장과 행동이 도저히 영부인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고, 사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최재형 목사 말에 의하면은 속옷도 제대로 안 입고 또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가래침을 연신 뱉었다는데 최소한의 예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김건희가 받은 선물은 불법인가요? 아니면은 도덕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수준인가요? 김건희가 받은 선물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청탁금지법.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 신고하고 바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돌려주지 않았죠. 이건 이런 어떤 불법성을 의식한 탓인지 처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 뭐였나요? 선물방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애매하죠. 이래서 오히려 선물방 공개하라. 이런 역풍을 맞았어요. 법 위반 여부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들먹이면서 명품백 수수가 합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군요. 요즘 막말 대마왕으로 각광을 받고 공천 취소까지 된 국민의힘 장해찬은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러 선물들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퇴임 후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장하면서 김건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해석을 했어요. 김건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선물인가요? 아니죠. 네,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을 말하는데,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김건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선물로서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직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것은 외국과의 우호와 친선을 말하는데, 최 목사와의 대화가 순방 같은 외교 활동과는 다르고,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은 국가적 보존가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지요. 그렇죠. 대통령 선물 조항은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받은 선물을 좀 활용해보자, 창고에 싸놓지 말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이 과연 전시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보면 그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속돼 관리 보관된다. 절차를 거쳐서 이미 국고에 기속됐기 때문에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발안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우기는 정도가 지나친데. 그렇죠. 일단은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김건희가 곧 국가다. 그렇게 국가에 이제 귀속됐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김건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이 아니고 국고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국가가 귀속했다고 하면은 언제 어떤 명분으로 귀속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죠.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게 사건화되고 난 이후에 귀속이 이루어진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귀속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뇌물성 선물을 국가에 귀속한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대통령과 여사가 공식 비공식 접견 중에 선물을 받는 경우에 있을 수 있죠. 네, 그 선물이 뭐든지 간에 경호처나 의전수속실, 부속실로 이어지는 담당 비서관실의 검칙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선물이 반려된다 이런 말을 청와대에 근무했었던 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선물이 디올백 같은 고가의 뇌물 성격이라면은 그때부터는 공직비서관실 또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예요. 무한대에 가까운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하지 말아야 될 그 금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로이 고가의 선물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아내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기록물법과 청탁금지법 이걸 보면 김건희가 분명히 김영란법은 위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는 우선 이제 직무 관련성이 좀 있어야 해요. 직무를 가진 공직자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보통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아시다시피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영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하고의 대화 중에서 김건희가 남북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 이 최재형 목사가 통일운동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통일운동가인 최재형 목사에게 김건희가 마치 뭔가를 약속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아,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두 번씩이나 이제 인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통일운동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마치 자기가 앞으로 좀 이제 이 정치 상황이 좀 조용해지면은 통일 문제에 좀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신을 내가 중요하게 쓸 수도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죠? 뭐 대통령실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최재형 목사 집안과 김건희 집안이 좀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북한의 공작이다. 이분 이제 통일운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 쪽 인사들하고도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던데, 도대체 영상을 찍은 동기가 뭘까요, 이게?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1차 접견 때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서 경악해서 그 다음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은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접견 때 촬영해서 공개한 거라고 하고, 1차 접견 때 김건희가 누군가와 금융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잘못된 행태를 폭로하기 위해서 명품 선물과 몰래카메라 촬영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내부 고발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사를 갔을 때는 뭐 집안끼리도 서로 잘 알고 하니까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뭐 작은 이제 선물을 하나 갖고 인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 공직자의 어떤 인사 문제를 김건희가 전화로다가 누군가하고 상의했는지 지시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국정농단의 행태를 보고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뭔가 좀 외부에다 알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중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과나 상황 설명이 아니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김건희의 범법 행위를 마음이 열어서 생긴,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온 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윤석열이 자기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과거에 자신도 매정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들을 수 있죠.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부부 같기는 합니다. 예. 하여튼 민주당은 이미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에다가 플러스 명품백 수수를 덧붙여서 특검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추진해야죠. 이제 총선 이후가 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해서 다수당이 됐을 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디올백과 관련하여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한번 저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